우리는 월세, 전세, 매매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을 택해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위의 핫 이슈에서는 전세로 살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세금을 약속한 날짜에 못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두 번째, 전세 만기 전인데 집주인이 들어올 거라는 이유로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꽤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터지고 당황하지 말고 미리 대처법에 대해 알아가 봅시다. 먼저 사연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을 날짜에 못 돌려주겠다는 임대인,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7년간 계약 연장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원룸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3개월 전 제가 이사를 나간다고 문자 전화로 전달했고 8월 20일 3달이 됩니다. 임대인은 저에게 땡땡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길래 계약한 부동산이어서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아서 제가 부동산 두 곳에 더 집을 내놓았고 틈틈이 전화를 했지만 보러 오는 손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임대인에게 중간에 전화로 8월 20일에 꼭 보증금 돌려주셔야 해요 라고 했더니 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라 지난주에 문자를 하고 어제 다시 전화했더니 돌려줄 돈이 모자라서 방이 나가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저는 20일에 무조건 보증금을 받아야겠으니 대출을 받으시던지 해서라도 돌려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대출은 더 못 받는다고 하면서 상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임대차법을 이야기하자 모든 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9월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계획으로 임장을 하고 있었는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지금은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조언을 구합니다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만기가 다 되어 갔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거라고 하는데 그 세입자를 언제쯤 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해야 할 행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증명이에요. 내용 증명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내용 증명이라고 한다면 딱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 내용 증명 양식으로 쳐보시면 정말 많은 양식이 있거든요. 이런 양식들을 좀 차용을 하시면 되고, 그 내용 증명 안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계약 체결 내용, 그 계약에 대한 종료 날짜가 필요하겠죠. 내가 3개월 전에 연락을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죠. 몇 월 며칠까지 이제 보증금을 받기로 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는지, 내가 만약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갚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내는 이자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자 비용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손해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내용 증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세부를 준비를 하시면 돼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실제로 집주인에게 가요. 우체국에서 먼저 보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받은 게 인정이 됐어요. 집주인이 나도 모르게 골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문서랑 집주인이 가진 문서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내용 증명할 때 똑같은 문서를 발송한다는 걸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서는 거짓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신력이 생기는 거예요. 보내고 나서도 바로 협의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집을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된다면 내가 등기부 등본에 이 내용 자체가, 내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집주인이 이걸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이 이미 이 집에서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집주인은 지금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거네?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은 집주인이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을 될 수가 있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를 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집을 비웠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점유가 대항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내가 받는다면 우선 변제권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갈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집을 바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점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점유를 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사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물건을 몇 개 놔두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법원에다 신청하는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조금 넘게, 좀 길어도 3주 안에는 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등기부 등본에 표기가 됩니다. 기존 임차권의 권리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니까. 플러스 신규 임차인이 또다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제재 중에서 가장 강한 거라고 보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까지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협의를 하려고 하시는 집주인분들이 많으세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협의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진짜 마지막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때도 중요한 건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했을 때 최후까지 가게 됐을 때는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경매권에서 경매를 해서 이제 그 소유권이 넘어갈 때 돈을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배당을 받을 때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리고 전세금 반환 소송, 이 세 가지 단위에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음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세 만기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내년 4월에 전세 만기인데 이번 연도 12월까지 가족이 들어온다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을 아직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집주인분이 갑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들어갈 거니까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연에서 보듯이 갑자기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지금 집주인분께서 들어오겠다는 날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4월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계약서상에 내가 기억하는 4월까지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4월까지는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계약을 한 날짜로부터 2년간 내가 전세 또는 월세 임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나갈 이유는 없어요. 내가 계약을 했던 그 전세 만기까지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 4월까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반면에 내가 만약 이사를 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주인분께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저도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가는 거니까 이사 비용이라든지 금전적으로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없는지를 한번 되물어 보실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생각을 해보시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전세금 받지 못했을 때 해야 될 행동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내용 증명,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리고 전세금 반환 소송이에요.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계약서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면 유도리 있게 잘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세를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일인 걸 알지만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두 가지 경우를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는 실제 고민이에요. 직장인분들께서 직접 어디 물어봐야 할지 답답하지만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고민을 월부닷컴 부동산 Q&A 게시판에 올려주신 건데요. 앞으로도 주위의 핫이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빠르게 정리해드리면서도 오늘처럼 월세 전세를 알아보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한 알짜배기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드닷컴 부동산 Q&A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 물어보기 애매하다 또는 이거 내가 물어봐도 되나? 누구에게 물어보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월드닷컴 부동산 Q&A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월부를 꼭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주위의 핫이슈였습니다.